그러면 계속 이어서 SQL DDL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여태까지 SQL DML 봤어요. 요거 자체도 상당히 넓은 분량이었고 벌써 되게 많은 수업을 SQL DML 보는데 사용을 했죠. 재밌는 얘기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 SQL DML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SQL DML들이 있고, 뭐 그중에는 조인도 있어요. 조인 우리 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인을 포함해서 다른 이제 SQL DML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렉트 잔뜩 봤죠. 그리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그런 내용들도 봤어요. 얘네들의 비헤비어를 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데이터가 있는 걸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볼까?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쿼리들. 그리고 테이블이 어쨌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레코드를 집어넣으려면 아니면 레코드를 수정하려면 아니면 레코드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DML의 영역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새로 설치하면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DDL입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한 게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특히나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구조를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테이블 스트럭처를 정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포멀하게는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친해졌으면 하는 단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아니면은 테이블 스키마를 정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DL이 하는 거는 테이블 스키마 정의하는 게 목적이에요. create, alter, drop 요 세 가지 커맨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콜스가 진행되는 방향도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DML 봤어요.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 어떻게 조회를 하고 이제 수정을 하고 할 것인가.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얘기 한참 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DBMS가 있을 때 데이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얘기 지금 한다고 막 했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 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할지,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걸 어떻게 정의할지, 기술적으로는 다 봤죠. 문법적으로 다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자연히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우리 리얼라이프 상황을 데이터베이스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표현 자체가 이미 내포하듯이 다분히 퀄리테이티브해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수리적으로 이게 더 얘는 95점, 얘는 70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방법론들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내용들을 컴퓨터로 표현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방법론을 정의해 놓은 것 중에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게 ER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ntity Relationship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 그림 그리면서 테이블들을 이렇게 막 연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상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캡처해가지고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이어그램을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ER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내 주변에서 내가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테이블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테이블들을 잔뜩 만들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테이블을 뭐 관련된 정보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테이블로 쪼개놓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토리지 면에서는 쪼개는 게 당연히 더 좋을 때가 많고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레코드들이 여러 차례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중복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테이블을 쪼개놓으면.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은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은 잘 쪼갤까를 이론화해 놓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지금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에 대한 약간의 해접이고요. 그래서 SQL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다 하는 거고요. 얘는 스페시피케이션 하기 위한 거예요. 그 information about re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스트럭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기 다시 스키마라 그랬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스키마가 나오고 있어요.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각각 테이블에 대한 스트럭처. 그리고 그 스트럭처가 얘기하는 거는 핵심적인 거는 애트리뷰트에 대한 정보예요. 애트리뷰트이 몇 개가 있냐, 컬럼이 몇 개가 있냐 하는 거 우리 정해야 될 거고요. 각각의 컬럼 이름이 뭐가 되냐 정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아니면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제약사항을 걸어줘요. 이거 역시 첫 번째 목적은 현실 반영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수업 시간을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런 몇 교시인지 포함하는 컬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 1교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가 이제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뭐 10교시 이후는 또 없으니까요. 10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컨스트레인으로 명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값들은 요 조건을 따라야 된다. 뭐 계절이라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외의 계절은 우리가 잘 정의하지 않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값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컨스트레인으로 걸 수 있고요. 비슷하게 포린 키를 우리 이미 얘기했죠. 그냥 어떤 컬럼이 포린 키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저쪽에 이미 존재하는 값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었죠. 포린 키도 컨스트레인이에요. 동시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살짝 보려고 하는데 얘는 일단 지금 요 정도로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on additional data, 아이고,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근데 얘가 목적이 있어요. 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리딩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구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로우 레벨까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SQL DDL을 사용하면은 테이블의 시큐리티, 어서라이제이션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가 어떻게 저장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자세하게 이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데 뭐 DB 엔진, 막 이런 스토리지 엔진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MySQL을 보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게 돼요. 표기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요 세 개의 커맨드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새로 시스템에다 설치를 하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하이어르키를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스냅샷 그냥 잡은 건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챙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름이 이렇게 DBMS의 이름이에요. DBMS가 이렇게 있고 하나의 DBMS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닥터, 아주, DB 이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고 리어서 이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고 미믹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테이블들은 다시 여러 개의 컬럼 아니면 여러 개의 애트리뷰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동시에 이거는 이제 스키마에 대한 이야기고 데이터 차원에서는 여러 개의 레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의 하이어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블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신텍스는 여기 있습니다. create database. 그리고 DB 이름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지현이가 자기 이름을 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create database 지연 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거기다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u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나 이 데이터베이스 쓰려고 해라고 DBMS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use database name 뭐 아까 지연이라고 만들었으니까 use 지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스페시파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제 되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트링을 다뤄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되게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또 동시에 숫자들은 특별히 포맷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근원적인 숫자 표기 방법, 뭐 빅인디안, 리틀 인디안 뭐
아니면은 플로팅 포인트 표기 방법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지언정 뭐 한글 인코딩 하는 방법이 막 되게 다양하게 있고 뭐 일본어 인코딩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컨피규레이션으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동시에 기본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유니코드 시스템이죠. 모든 나라 언어를 하나의 인코딩 체계로 담을 수 있었던 UTF-8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요. 캐릭터 셋을 못 쓰겠다. 그 밑에 이제 컬레이션을 기입을 해주는데 컬레이션의 개념은 이거예요. 뭐 하나의 언어 체계여도 그 안에서 내가 솔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규칙이 미리 정의를 해놓는 게 이 콜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순서라고 이렇게 하고 다들 알고 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걸 아무도 정의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콜레이션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데이터 그립이나 하이디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 GUI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내가 하는 액션들이 자동으로 이런 쿼리로 변형이 돼서 뒤에선 돌아가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다 열어보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다 확인이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사이드 노트로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나면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즈하고 아까 뭐 지연 DB라고 할까요? 지연 DB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었다 그러면은 use 지연 DB 하면은 내가 이제 이 DB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정하기 전에는 내가 뭘 쓰겠다는 스페시피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테이블을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고 그 작업을 해라라고 아마 이렇게 불평을 할 거예요. 처리가 안 되고. use 지연 DB 하면 똑같이 이제 create 테이블 하면은 진짜로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 네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컬럼을 쭉 나열을 해주는데 컬럼만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따라와요. 요 밑에 이제 예시를 보면은 create 테이블 books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요. 괄호 열고 ISBN, 타이틀, author ID, price 4개 컬럼을 만드네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가 캐릭터인데 조금 뒤에 볼 건데 얘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스트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 고정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author ID 인티저로 주고요. 그 다음에 price 플로팅 포인트로 주겠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정의하면서 데이터 타입이 나왔죠. 그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묶으면은 스트링, 뉴메릭, 템포럴, 그리고 뭐 라지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러프하게 묶은 거고요. 이제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뉴메릭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템포럴이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char 캐릭터 타입을 봤죠. 얘가 픽스 랭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네임이라고 컬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가 char 50이다.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 뭐 영어로 표기한다 그러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제 이름은 CHARMGIL 8글자로 이름이 작성이 됐어요. 근데 좀 전에 지연이 같은 경우는 지연 하면은 총 6글자죠.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길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4글자로도 그냥 표현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되게 길게 이름이 표현될 거예요. 스트링을 다루다 보면 이런 가변성이 이제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50바이트를 그냥 고정해가지고 할당을 해놓겠다. 이게 char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스트링이랑 상관없이 나는 계속 50바이트씩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분히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variable length 캐릭터 타입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많이 씁니다. variable length는 아까 뭐 제 이름이 8글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링이랑 똑같아요. 뒤에 이제 널 캐릭터 하나 딱 붙이고 요 뒤는 이제 할당을 안 하는 거예요. 지연 이렇게 해도 뒤에 널 캐릭터 하나 딱 붙이고 더 이상 할당을 안 해요. 아담 하고 들어오면은 그 뒤에 할당을 안 해요.
최대 50이라고 하는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50 넘으면은 이제 잘리겠죠. 근데 50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이제 공간을 할당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장점이 있다. 베리어블 랭스 스트링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픽스 랭스 같은 경우는 255자까지가 최대고요. 발차 같은 경우는 65535 캐릭터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